계속해서 부문비 배부표를 작성을 해서 회계 처리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문별 원가 계산의 절차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절차냐면 제조간접비에서 이제 출발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부문별 원가 계산은. 그래서 부문별 원가 계산의 제조간접비 계정에 집계된 원가 요소를 부문별로 이제 분류 집계를 하는 거야. 발생한 장소별로. 그래서 부문 개별비는 부문별로 집계한다. 그리고 부문 공통비는 부문별로 배부 계산을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해야 될 부문비 배부표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1, 2, 3번이. 그래서 4번은 이제 그 다음 과정에서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1, 2, 3번까지의 그 과정과 그것을 위한 그 부문비 배부표를 작성하고, 궁극적인 목적인 부문비 배부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뭐가 되겠어요? 회계 처리에 있단 말이지. 그래서 회계 처리하는 부분까지 하고, 또 다음 섹션에서 이어서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분에 대체하는 이러한 회계를 하는 방법. 자, 그 부분을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1, example 5-1입니다. 교재 137쪽입니다. 자, 다음에 자료를 토대로 부문비 배부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를 집계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제조간접비 부문별 배부시 분계, 이런 다음에 그리고 제조간접비 계정 전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는 거야. 자, 그러면 1번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 부문비 배부표 작성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럼 문제를 먼저 봤더니 부문 개별비가 있어요. 부문 개별비는 재료비 가운데 간접이었던 간접 재료비, 그리고 간접 노무비, 이런 애들이 제조간접비 계정에 51만 원과 49만 원이 있었던 거야. 제조간접비 계정에 차변에 재료 그래서 51만 원 있었고, 차변에 또 노무비 49만 원 있었을 거라고. 그것을 51만 원을 이렇게 발생한 장소별로 봤더니, 부문으로 봤더니 부문별로는 파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야. 각 부문별로 이렇게 보조재료 이런 것들을, 간접 재료들을 사용한 애들을 살펴봤더니,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제품과는 관련시킬 수 없었던 간접 노무비를 발생 장소별로 봤더니 이렇게 제조 부문인 A, B 제조 부문에 10만 원과 30만 원, 그리고 보조 부문인 동력과 수선에 5만 원, 4만 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비였지만 발생한 장소별로 봤더니 부문 개별비였더라,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부문 공통비라고 나와 있는 애들은 대부분 이제 제조 경비에 속하는 애들인데, 복리후생비나 건물 감가상각비, 건물의 보험료, 전력비, 이런 애들은 아무리 봐도 요소별로 봤을 때도 간접이면 당연하고, 발생 장소별로 봐도 어느 발생 장소별로 이렇게 하나씩 구분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 공장 전체적으로, 그 기업의 공장 전체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직접 계산을 할 수 있을, 그 발생한 그 금액을 집계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총체적인 금액들을 나누어 가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나누어 가기 위한 배부 기준을 이런 애들을 들었어요. 앞서 배부 기준은 어떤 거가 있다고? 재료의 비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통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획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총체적으로 걔를 뭐라고 교수님이 설명을 했냐면, 인과관계가 있을 것과, 그리고 자료가 획득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애들을 이제 이 부문 공통비를 나눌 때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고 적당한 그 기준이 될 만한 애가 있으면 갖다 요거를 사용해서 배부해봐라, 이런 겁니다. 자, 우선 부문비 배부표는 양식이 이와 같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빈 양식이다, 그지? 자, 부문비 배부표 양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문비 배부표. 자, 이것을 교수님이 강의 자료에다가 업로드를 해줘 날 테니까 이 부분을 다시 그리기 싫은 사람은 프린트아웃해서 뽑아가지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혼자서 작성을 해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멈춰놓고 뽑아서 설명을 들으면서 작성해도 좋고, 여러분 선택입니다. 지금은 일단 요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 가서
어디로 가야 되냐? 아, 여기 있다. 자, 그래서 그 양식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부분비 배부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자, 부분비 배부표는 이렇게 양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양식을 이제 뽑은 사람은 그놈을 들고 해도 좋고, 안 뽑고 지금 설명부터 들을 사람은 이제 설명 듣고 나중에 뽑아서 혼자서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가를 이렇게 나열하도록 맨 왼쪽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부 기준을 뭐를 삼았느냐를 적는欄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앞서 섹션에서 배부 기준을 명시한다 그런 말을 했었지. 자, 그리고 제조 부문 먼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보조 부문에서 보조 부문 수대로 칸을 만들어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맨 끝에는 합계를 내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양식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부문 개별비가 있었어요. 부문 개별비. 여기 부문 개별비가 있었단 말이지. 부문 개별비는 어떻게? 이 부문별로 그냥 집계를 하면 되는 것이야. 자, 그래서 집계합니다. 간접재료비, 배부기준이 있을 턱이 없지. 그냥 각 부문에 발생한 그 간접재료비를 집계를 하면 되는 것이야. 자, 그랬더니 A 제조 부문에 40, B 제조 부문에 10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갔다가 집계한 부분을 집어넣은 겁니다. 옮겨 적어요. 그 다음에 간접노무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옮겨 적습니다. 10만, 30만, 5만, 4만 이렇게 49만. 그래서 한번 일단 그렇게 소개를 한번 내주는 것이 이렇게 소개를 한번 내줍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제조 간접비 가운데 부문 개별비는 간접자료비와 간접노무비 합해서 100만 원이었던 것이야. 51만 원과 49만 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문 공통비가 문제인데, 자, 부문 공통비는 이와 같이 복리후생비부터 전력비까지 얼마가 발생을 했냐면 총 38만에다가 50만 원의 부문 공통비가 발생했는데 각각의 이렇게 8만, 30만, 3만, 9만이 발생했었던 것이야. 얘들은 AB 제조 부문과 동력과 수선의 보조 부문으로 어디로 한 군데로 뭐 직접 넣는다든가 막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여기 있는 배부 기준으로 이제 나눠야 됐던 것이야. 자, 그럼 가기 전에 정해놓고 가도록 하자. 자, 복리후생비 얘는 여기에 있는 이러한 그 배부를 위해서 기준 제시한 것 중에 어떤 게 합리적이고 비례성도 있고 그리고 인과관계 한마디로 공통성도 있고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요? 건물 점유면적으로 복리후생비를 나누가 안 맞는다. 그지? 뭐 해야 되겠어? 종업원수로 나누면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복리후생비 얼마를 8만 원을 종업원수로 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배부 기준을 놓는 것이야. 자, 여기다가 부문 공통비 적고서 복리후생비 종업원수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야. 자, 그래 놓고선 종업원수로 나누는 것이야. 이 8만 원을 복리후생비 종업원수 기준 A제조 부분은 8만 원 곱하기 종업원수로 이렇게 쭉 합계를 했더니 40명이라고 쭉 40분의 7만큼 가지고 갑니다. 자, B제조 부분은 8만 원을 40분의 25만큼. 뭔지 알겠지? 동력 부분은 8만 원을 40분의 3명만큼. 수선 부분은 8만 원을 40분의 5명만큼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이 계산을 잘하면 계산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갖다 필기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면 종업원 수는 14,000, 5만, 6천, 8천 해서 합계가 8만 원이었던 겁니다. 이때 이 합계를 8만 원을 여기에서 문제에서 제시한 복리후생비 8만 원을 갖다 적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봐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그 배부 기준에 따라서 구한 요 수치 4개를 합을 내봐서 8만 원이 맞는지를 검증해 봐야 돼. 안 그러면 요 배부 기준 그 적용하다가 틀려져 있는 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건물의 감가상각비, 건물 감가상각비는 뭘로 나누면 좋겠어? 여기 있는 기준들 중에 당연히 건물의 점유면적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건물 감가상각비는 건물 점유면적으로 앞서 여기 복리후생비 나누던 거하고 똑같이 건물 점유면적 비율로 가져오는 거야. 자, 건물 감가상각비 30만 원을
A 제조 부문은 300분의 100, B 제조 부문은 300분의 150, 동력 부문은 30만원을 300분의 30, 수선 부문은 30만원을 300분의 20 했더니 이렇게 금액이 구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시 건물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하고 배부 기준을 여기다가 적어주고 금액을 옮겨 적는 겁니다. 자, 이거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이 이렇게 하나씩 여기 구하는 것까지 하면서 넣어주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여러분이 이제 눈치를 챘으면 이 다음은 나 말하라 그러고 여러분 혼자 해도 됩니다. 예, 돌려놓고서. 알겠지? 그 다음에 건물 보험료 마찬가지로 건물 보험료도 뭐 여기 있는 기준들 보면 건물 점유 면적밖에는 삼을 게 없네. 자, 똑같은 방법으로 건물 보험료 3만원을 300분의 100, 또 150, 300분의 150, 300분의 30, 300분의 20 해서 건물 보험료 또한 건물 점유 면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겁니다. 자, 반드시 요 나눈 수치들을 합을 내서 여기 3만을 검증하라 그랬어요. 3만 갖다가 여기 있는 금액 띡 적는 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전력비 얘는 몰라요. 여기 그냥 전력 사용 비율이라 그냥 딱 나와져 버렸네. 근데 보통은 이제 전력비나 동력비는 기계 뭐 마력수가 나오고 기계 장치를 가동한 시간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그 둘의 함수, 둘 곱한 것, 그거의 비율로 이제 나누는 게 이제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율로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훨씬 쉽다, 그지? 그러면 전력비 9만원을 100%화 했으니까 100분의 40 해도 되겠고 뭐 0.4, 0.1, 0.3, 0.2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지? 요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뭐 100%화 했으니까 그냥 여기 비율로 나와 있어서 비율을 바로 곱해도 됐던 겁니다. 그랬더니 각각 이와 같은 A, B 제조 부분과 동력 부분과 수선 부분에 이와 같은 전력비가 배부가 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력비는 전력 사용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했습니다 하고 알려준 다음에 구한 금액을 각 제조 부문 그리고 보조 부문에 배분한 금액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금액을 역시 합계를 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는 소개를 한 번 더 내줍니다. 이 소개는 어떤 애만 내는 거야? 여기 부문 공통비만 내는 겁니다.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4개, 아이고 14,000, 10만, 13,600 이렇게 요거 합계를 냈더니 16만이더래. 이렇게 합계를 냈더니 224,000이더래. 이렇게 합계를 냈더니 66,000. 이렇게 합계를 했더니 5만이더래. 자, 그래서 이렇게 세로를 내봅니다. 그래서 50만.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요 4개도 합을 내봅니다. 그래서 요 4개의 합과 요 4개의 합이 둘 다 50만 원으로 딱 일치하면 부문비 배부가 여기 16개의 수치가 정확히 배부되었다라는 것을 검증해 줄 수 있어요. 이해가지? 자, 그러면 여기 소개, 즉 부문 개별비 소개와 부문 공통비 소개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합계를 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뭐가 된 거야? 각 부문별 원가를 계산해 낸 상태의 부문비 배부표가 작성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총체적으로 부문 개별비와 공통비를 합계를 내봤더니 A 제조 부분의 제조간접비는 얼마라는 거야? 66만원. B 제조 부분의 제조간접비는 부문 개별비 40만원과 부문 공통비 22만 4천을 합해서 62만 4천. 그리고 보조 부문의 동력 부문은 12만 3천. 수선 부문은 9만 3천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을까요? 아닌 겁니다. 이거를 왜 만든 거야, 지금? 우리는 뭐를 하기 위한 거야?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것을 하기 위한 거잖아. 그럼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뭐야?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지. 자, 그럼 회계 처리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제조간접비가 되는 거야. 자, 제조간접비가 어떻게 집계됐을 것이냐면 요런 애들이 이제 집계된 거야. 제조간접비 계정에 차변에 재료 노무비 재료 51만원, 노무비 49만원, 그리고 각종의 이런 애들 제조 경비 이런 애들이 8만, 30만, 3만, 9만에서 50만원 이런 애가 이렇게 집계되었던 겁니다. 제조간접비 이렇게.
제조간접비에 이와 같이 차변에 이렇게 집계됐던 것이야. 이렇게 여기가 차변 모양이 이제 보여지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야. 얘를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이 제조간접비 150만 원을 4개의 부문으로 보내는 것이야. A제조, B제조, 동력, 수선으로. 자, 그랬을 때 이런 금액이 나타난 거 아니야? 부문별로 봤더니. 자, 그러면 부문별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면 돼? 이와 같이 이제 제조간접비 집계가 이렇게 되어졌어. 그지? 제조간접비 차변에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됐을 거라고. 자, 부문별 원가 계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야 이제. 자, 그러면 제조간접비 150만 원을 대변해 놓으면서 여기에 있는 금액 A 제조 부문 66만 원, B 제조 부문 62만 4천 원, 동력 부문 12만 3천 원, 되지? 그 다음에 수선 부문 9만 3천 원. 이와 같이 회계 처리를 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결과, 여기는 제조간접비 계정까지만 전기하라고 했지만, 자, 여기도 이제 전기가 됐을 거라고. 이 다음 수업은, 그지? 그럼 이 다음 수업은 A 제조 부문에 66만 원이 있고, B 제조 부문에 62만 4천 원이 차변 금액에 있겠다. 상대편 계정 과목은 뭐라고 있으면서? 제조 간접비라고 있으면서 있을 거란 말이지. 그지? 그와 같이 되어져 있으면, 그리고 동력 부분에 12만 3천, 그리고 수선 부분에 9만 3천, 이와 같이 있을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어질까라는 것이야. 자, 우리는 이제 어찌됐든 이 제조간접비를 궁극적으로 발생 장소별로 했지만 누구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제품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지. 다시 말하면 계정으로는 제공품과. 그런데 제공품과 관련시킬 수 있는 것은 제조 부문이란 말이야. 이 제조 부문. 그래서 이 보조한 부분의 원가 12만 3천 원과 수선 부문, 이 보조 부문이지. 보조 부문에 있는 원가인 12만 3천 원과 그리고 수선 부문인 보조 부문의 9만 3천 원, 이 두 원가를 여하이 AB 제조 부문으로 다시 보낼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이야. 요 두 개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또 다시 대체해야 되는 그런 원가 그 계산 과정 절차가 있었다 이런 거야. 자, 이럴 때 원가 계산 그 부문별 원가 계산의 절차를 다시 가보면 이제 여기까지가 계산이 된 거란 말이지. 부문 공통 부문 배부 계산에서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의 원가가 지금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으로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자, 각각의 이제 4개의 부문에 있는 이 원가, 이게 T계정이 4개가 이제 형성이 돼 있으면 요 4개 가운데 요 2개의 보조 부문 원가 둘을 제조 부문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바로 보조 부문비 제조 부문의 대체인 겁니다. 자, 이때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방법을 설명을 하는 것까지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각 방법에 따라서 이제 그 예제들을 풀어봐야 되겠지.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부문별 원가 계산에 여기 제조 부문비를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대체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을 지원하는 장소야. 그지? 공정이지. 공정이 아니지. 그러니까 제조 공정이 아니란 말이야. 예를 들면 공장의 사무 부서라든가 동력을 제공하는 부서라든가 수선을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뭐 공장의 창고 부서라든가 운반 부서라든가 뭐 이런 데는 직접 제조를 하지 않잖아. 그지? 뭐 절단이나 조립 혹은 뭐 도색 이런 것처럼 말이야. 그지? 자, 그렇다면 또한 보조 부문은 제품과 직접 관련성도 없어요. 제품하고 직접.
그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보조 부문의 원가는 제조 부문에서 흡수를 해야 된다. 이때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대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맨 먼저 직접 배부법입니다. 자,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끼리 서로 그 용역을 주고받은 것, 용역의 수수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바로 모든 보조 부문비를 곧바로 제조 부문에 직접 배부하는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자, 이것은 보조 부문끼리 서로, 이제 보조 부문에서도 보조 부문끼리 서로 용역을 제공하기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력 부문에 있는 기계 장치를 수선 부분이 가서 고쳐주기도 하고 이럴 텐데, 그런 거를 싹 무시하는 것이야. 그래서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무시하기 때문에 좀 그 논리적으로나 정확성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장 간단한 방법이면서 간편한 방법이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느 때 쓰이냐면 보조 부문끼리의 그 용역 수수 관계가 미미한 기업일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계식 배부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보조 부문끼리의 용역 수수를 일부만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일부만 고려하는데 어떤 식으로 고려를 하느냐면 보통의 경우 단계적으로 고려를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보조 부문이 뭐 1, 2, 3, 3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그 용역을 제공한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수수 비율이. 그것을 가장 그 높게 제공한 순위별로 그 부분이 높은 순위별로 단계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높은 순위에서 그 다음 순위 이렇게 해서 순위를 정해놓고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3단계 해서 보조 부문끼리 주고받은 용역 단계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은 상당히 그 우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용역 수수 관계도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원가의 정확성도 살리면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하위 순위에 있는 그 용역 그 수수한 것을 다시 상위 순위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배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단계별로 끝나면 바로 다음 단계로 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호배부법이 있는데요. 상호배부법은 크게 상호 직접배부법과 상호 연립방정식법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상호 직접배부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보조 부문끼리의 용역 수수를 당연히 고려를 하고 또 자가 용역까지도 고려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제공한 이와 같은 것들. 수선부에서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기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기계가 고장나서 스스로 수선한 것. 그것도 스스로 제공한 것이지.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배부하는 금액이 끝이 안 날 거라고. 영원무궁토록. 그래서 어느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에 가면 1번에 있는 직접배부법으로 바로 돌아가 버려요. 1, 2다 한 2번 정도만 서로 고려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배부를 주고받고 하다가. 굉장히 복잡한 방법이지. 자, 그렇지만 의미론적으로 중요한 방법이어서 자가용역 제공을 고려하는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이야. 자가용역을 고려하는. 그래서 4번이 그런 이론적인 면에서 중요한 방법입니다. 크게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4번 방법은 이론적으로 알아두도록 하고요. 자, 상호배부법 가운데 연립방정식법이 있습니다. 자, 연립방정식법은 어떻게 그 원가를 찾아내는 방법이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부분의 용역 제공을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자가용역은 고려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가용역, 자기 자신에게 그 제공한 용역은 고려하지 않고 스스로 그 다른 그 부문에 제공한
용역의 제공 정도를 비율화하는 것이야. 비율을 적용시켜서 그 비율에 따라서 방정식을 설정을 해서 방정식을 수립을 해서 각 부문의 원가를 산정해내는 그와 같은 방법입니다. 자, 그 정도까지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수의 비율을 이제 먼저 구해야 돼. 용역을 받은 비율을 구한 다음에 방정식을 세워서 원가를 풀어내는 이와 같은 방법이 연립방정식법입니다. 자, 교수님이 설명을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 것이냐 하면 1, 2, 3을 설명을 하고요. 상호직접배분법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상호직접배분법을 푸는 그 부분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1, 2, 3에 관한 그 예제를 풀이를 할 거고, 요거 상호직접배분법은 교재에는 있지만 이론적으로 요거 자기 자신한테 제공한 용역의 수수를 고려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이론적인 이런 부분들을 알아두도록 하고, 예제 풀이로는 교수님이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단계가 지나가면 어떤 단계가 있을 거냐면,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되겠다. 자, 어떤 단계가 기다리고 있을 거냐면, 쭉 가서 147쪽으로 가려고 그래. 이 방법들을 다음 시간에, 다음 섹션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인 것이야, 이제. 자, 이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야, 마지막 단계에서. 무슨 얘기야? 요 어떤 지금 설명한 이제 4가지 방법 가운데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 원가를 산정해내면 모든 원가는 어디에만 있을 거냐면 이렇게 제조 부문에만 이제 있을 거라고. 제조 부문에만 이제 있게 돼요. 자, 여기에 있는 원가들, 여기 있는 원가 보조 부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문비 배분을 하다 하면은 동력 부문, 수선 부문, 공장 사무 부문과 같은 이런 보조 부문 원가가 다 어디로 가 있냐면 자기 거 원래 가지고 있었던 30만 원, 그리고 비제조 부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20만 원에 더해져서 여기 얼마야? 8만에다 9만에다가 요 14만 원이 여기에 가서 또 이제 붙어져서 얘 얼마가 이제 되도록 하는 회계 처리가 돼서 A 제조 부문에 예를 들어서 뭐 40몇만 원, B 제조 부문에 30몇만 원, 이런 식으로 있을 거라, 이런 뜻이야. 그지? 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마지막 단계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야? 재공품 계정으로 이제 보내야 된다라는 거야. 재공품 계정으로. 즉 제조 부문 원가 요 부분 이렇게 되네. 이렇게 했더니 38만과 26만 원만 여기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보조 부문 원가 이렇게 해봤더니. 그러면 이 원가를 요 38만 원과 26만 원의 원가를 여하이 누구한테 나눠갈 수 있느냐 문제니까, 요 P1, P2, P3, P4라는 재공품 계정으로 가는 회계 처리, 요것만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때 이제 A 제조 부문의 작업 시간, 뭐 B 제조 부문 작업 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제조 부문 원가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회계가 수행되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서 여러분과 이제 다루기로 하고요. 정리를 한 번만 더 해주고 가도록 할게. 무슨 정리인고 하니, 부문별원가 계산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이 문제요. 뭐가 좋을까요? 자, 여기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한다라는 뜻이야. 부문별 원가 계산의 절차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애가 있네. 이제 이번에는 파워포인트를 정리. 부문별 원가 계산의 최초 출발점은 어디라고? 제조 간접비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제조간접비로부터 부문 개별비와 부문 공통비를 집계한다. 오늘 해봤죠? 부문 개별비는 바로 집계하고 공통비 집계해서. 자, 공통비는 어떻게 해줘야 돼? 각 제조부문과 보조부문비로 아까 부문 공통비를 나누는 배부 기준들이 있어. 합리적인 기준. 거기에 의해서 이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3단계는 아직 이제 정확한 이렇게 하는 예제는 안 풀어봤지만 이러한 직접배부법, 단계식 배부법, 상호배부법 등에 의해서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대체하는 회계 처리가 따라오는 것이야. 알겠지?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예제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각 방법들을 세부적으로 배울 내용입니다. 되겠지?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한다고? 보조부문비를 재공품 계정에 연결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이제 대체하는 것이야. 그러면 제조부문에만 원가가 이제 다 제조간접비가 이제 A 제조부문, B 제조부문, 뭐 C 제조부문 이렇게 제조부문에만 이제 모두 다 와 있겠다. 어찌됐든. 그지? 그것을 이제 재공품 계정 제품으로 배부를 하면 요것이 이제 여기에 있는 요 네 단계의 절차 요 부분이 부문별 원가 계산이 끝난 것이고, 다음은 이제 원가 계산의 흐름으로 돌아간 것이야. 다시 재공품에서 이제 제품으로 가고 또 매출 원가가 되고 뭐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자,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 들어있고 이런 것. 그치? 자, 분별 원가 계산은 누구와 관련된 애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면 제조 간접비.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